지금 당장 스마트폰을 켜서 증권사 앱을 확인해 보세요. 계좌 내역에 해외 부동산 펀드나 글로벌 사모채권이라는 이름이 단 한 주라도 들어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이 믿고 맡긴 노후 자금이 단 1초 만에 휴지 조각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잔혹한 예고편입니다. 전쟁보다 무섭고 금리 인상보다 파괴적인 괴물이 우리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이름도 생소한 해외 사모대출 펀드. 이 거대한 늪에 우리 국민의 돈 17조 원이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스톤이 갑자기 금고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돈을 돌려달라는 투자자들에게 안 된다며 등을 돌린 겁니다. 이게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인간의 욕망이 빚어낸 2천조 원 규모의 거대한 신기루, 그림자 금융의 몰락과 그 속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정체가 있습니다. 바로 섀도우 뱅킹, 우리말로는 그림자 금융입니다. 이름부터가 음침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아는 은행은 밝은 햇살 아래서 번호표 뽑고 들어가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림자 금융은 은행 뒷골목에 세워진 거대한 전당포와 같습니다. 보통 기업이 돈이 필요하면 은행을 찾아가지만 1금융권 은행은 깐깐한 시어머니 같습니다. 담보가 있는지 신용점수는 어떤지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바로 이때 그림자 금융이 등장합니다. 복잡한 서류 안 보고 바로 돈을 쏴주겠다고 유혹합니다. 대신 이자는 훨씬 비쌉니다. 법망은 교묘히 피하고 이자는 악착같이 뜯어내는 통제불능의 괴물. 이것이 그림자 금융의 본질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치명적인 독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유동성 미스매치입니다. 말이 어렵죠? 더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펀드에 돈을 넣을 때는 언제든 마음 내킬 때 찾을 수 있는 회전교차로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펀드가 그 돈을 가져가서 해외 기업에 빌려줄 때는 5년, 7년씩 장기로 묶어버립니다. 여러분이 맡긴 돈은 언제든 뺄 수 있는 현금인데 펀드는 그 돈으로 당장 팔리지도 않는 낡은 건물을 사거나 망해가는 기업의 채권을 산 꼴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공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내 돈 돌려달라고 외쳐도 펀드 회사는 건물을 쪼개서 줄 순 없지 않냐며 고개를 젓습니다. 출구는 순식간에 콘크리트로 메워집니다. 이게 바로 펀드판 뱅크런, 자산 동결의 실체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세요.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깨알같은 글씨로 숨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 보세요. 지금 전 세계 사모 신용시장 규모는 약 2천조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최근 고금리가 길어지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돈을 빌려간 해외 기업들이 이자를 못 내기 시작한 겁니다. 경기 둔화까지 겹치니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환매 요청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 최대 운용사 블랙스톤의 펀드에서는 올해 초에만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환매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결국 블랙스톤은 환매 제한이라는 초강수를 뒀습니다. 이걸 두고 블랙스톤이 망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이건 런 게이트라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지금 당장 건물을 헐값에 팔아치우면 여러분의 원금 절반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문을 잠근 겁니다. 이건 투자자 보호일까요? 아니면 무기한 감금일까요? 거대 공룡이 문을 걸어 잠갔다는 건 생태계 전체가 썩어 들어가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대한민국도 이 폭풍우의 정중앙에 서 있습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나간 해외 사모대출 펀드 규모는 17조 원에 육박합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잔액은 최근 몇 년 사이 폭증했습니다. 은행 이자보다 3배는 더 준다. 글로벌 자산에 투자하니 안전하다는 금융권의 달콤한 유혹에 수많은 은퇴 자금이 빨려 들어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 돈들은 유동성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증권사 직원조차 이 상품이 정확히 어디에 투자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투자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혹시 그 안에 고수익이라는 이름의 그림자가 숨어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내가 모르는 상품, 설명할 수 없는 수익 구조는 지금 당장 정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사태의 책임은 과연 누구에게 있습니까? 첫 번째 관점은 금융사의 불완전 판매 책임입니다. 증권사들이 해외 자산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오직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안전이라는 거짓 포장을 했다는 겁니다.
정보가 부족한 개인들에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떠넘긴 금융사들이 모든 책임을 지고 피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반대의 관점도 존재합니다. 바로 투자자 자기 책임의 원칙입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은행 금리보다 몇 배나 높은 수익을 기대했다면 그만큼의 원금 손실 위험도 본인이 감수했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모든 투자 실패를 금융사나 정부가 메꿔준다면 이는 결국 성실하게 저축하는 사람들의 세금으로 투기꾼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꼴입니다. 이런 도덕적 해이가 반복되면 금융 시스템은 더 빠르게 망가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금 보장이라는 말에 속은 피해자입니까? 아니면 위험을 알고도 수익에 눈이 멀어 뛰어든 투자자입니까? 금융의 몰락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수많은 경고음을 무시한 채 욕망의 가속 페달을 밟을 때 서서히 다가옵니다. 2,000조 원의 거대한 그림자가 우리를 덮치고 있는 지금, 여러분은 과연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남들이 열광하며 뛰어들 때가 가장 위험한 때라는 격언을 뼈에 새겨야 할 시적입니다. 내 자산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전문가의 조언이 아니라 스스로의 의심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의 위기가 단순한 조정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붕괴의 서막일까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금융상품의 환매 지연이나 피해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공유가 다른 투자자들에게는 생존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정보가 없어 소중한 돈을 날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로 이 침묵의 카르텔을 깨트려 주십시오. 자본은 결코 잠들지 않지만 때로는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벼랑 끝까지 가야만 멈추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라면 우리는 지금 그 끝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너지는 것은 시스템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싶어 했던 우리의 눈먼 확신입니다.